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금지하고 체포하면 석방 없이 구금했다가 신속 추방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석 석방 금지령은 이미 8일자로 단행됐으며 이민 구치시설의 2배 확충에 맞춰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추진 예산으로 4년간 1,700억 달러나 배정받은 것을 계기로 유례없는 초강경 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8일자로 발표한 지시 메모에서 기존 관행에서 180도 바꾼 불법 체류자 구금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첫째, 아이스는 이제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석방하지 말고 추방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청문회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게 보석 석방 없는 구금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은 매우 드물게 예외로 석방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민법원이 아닌 아이스의 결정에 의해서만 예외가 인정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격 보석 석방 금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뉴욕과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 오레곤주 등에서는 이미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이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아이스의 새 지침은 그동안 2년 이상 거주해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시킨 후 추방 절차를 밟도록 허용해온 관행과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아이스의 새 지침은 특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시킨 것으로 수년, 수십 년을 거주해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도 체포되면 보석 석방 없이 구금돼 있다가 결국 추방당하는 시스템으로 일대 전환했음을 선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국경 관리를 맡고 있는 CBP 국경세관 보국도 아이스와 비슷하게 국경 주변에서 붙잡는 불법 입국자 등 외국인들을 석방하지 말고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일부터 국경에서는 국경순찰대와 CBP가 캐치 앤 릴리스, 즉 붙잡았다가 풀어주는 기존 정책을 폐지해 불법 입국 시도자들에 대해 전원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가 체포하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을 보석 석방 없이 전원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하는 정책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구치 시설을 10만 개로 2배 이상 확충할 수 있게 돼 전원 구금을 실행하고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판사들을 대거 해고하고 신속 추방에 가속도를 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늑장 판정을 내리고 있는 이민 판사들을 해고하는 대신 군 법무관들에게 판사 역할을 맡겨 신속 추방을 급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최종 추방령을 내리고 합법 거주민 중에서도 영주권 박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민법원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80만 건 적체돼 있어 급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민법원의 판사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에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일리노이,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등에서 근무하던 이민 판사 15명을 22일자로 해고했습니다. 이민법원, 이민판사를 관할하고 있는 연방법무부는 이들에게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하거나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며 7월 22일자로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6개월 동안 이민판사 65명을 해고했습니다. 미국에는 전역에 71곳의 이민법원이 있고 이민판사들은 약 10%를 해고해 700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처인 연방법무부에서 임명하는 행정직이어서 대통령이나 연방법무장관이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에 밀려있는 적체 건수가 380만 건인데도 이민 판사를 해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적체 악화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나왔으나 오히려 신속 추방에 가속도를 내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늑장 판정으로 적체 건수가 통제불능에 빠졌다고 보고 현재 이민 판사들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 추방에 앞장설 대체 인력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새로운 이민 판사 프로그램에 찬사를 보내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국가방위군 군 법무관에게 이민 판사 역할을 맡겨 신속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연방 법무부가 관할하는 이민법원의 이민 판사들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고 국가방위군 군 법무관들을 이민 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 역할을 맡는 군 법무관들을 이민 구치시설에 직접 파견해 현장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내려 추방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고 신속 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논란이 적고 한꺼번에 무더기로 체포할 수 있는 작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장 중에서도 연방 차원에선 불법인 대마초 농장을 급습해 수백 명을 체포했고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에 들어와 행방이 묘연한 미성년자 30만 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법원 출두자들을 연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주요 관역 표적을 때때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농장들을 급습해 수백 명을 체포했고 전임 행정부 시절 대거 풀어주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미성년자들 30만 명 그리고 이민법원 출두자 등 이른바 이지 타겟들을 새 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예고했던 미성년 외국인 30만 명에 대한 집중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이 미국에서 풀어주었으나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미성년 외국인들 30만 명을 집중 추적해 현재까지 10,000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300,000 children are missing, right? 300,000 under Biden. We've already gotten back 10,000 of those children. 21세 미만 미성년 외국인들은 부모 동행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었거나 피난민 신청을 한 후 미국 내에서 풀려났으나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로 3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 외국인 30만 명을 집중 추적하고 나선 것은 이들이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착취 등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이들을 추적해 발견하는 동시에 범죄 조직들까지 일망타진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법으로는 합법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인 대마초 농장 등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관들인 아이스, HSI, CBP 등은 중무장한 병력과 장갑 차량까지 동원해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대형 마리아나 대마초 농장 2곳을 급습했습니다. CBP 차량에서는 체류탄과 연막탄 등을 사용하며 항의 시위대들을 진압했습니다. 이민 단속을 피하려던 57세 외국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바람에 트럼프 이민 단속에서 첫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마리화나 대마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으로 이 대마초 농장은 주정부 인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지만 트럼프 이민당국은 대마초가 연방법으로는 아직 불법인데다가 이곳에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급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식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농장에 대한 일터 급습은 사실상 중단하고 연방 차원의 불법이자 동정심을 사기 어려운 대마초 농장을 새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농장과 식당, 호텔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대마초 농장 2곳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361명을 체포하고 미성년 외국인 14명을 발견해 신병 처리에 나섰습니다. 셋째, 뉴욕과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가 단행되고 있어 한 번에 손쉽게 수십 명씩 체포할 수 있는 이지 타겟으로 관역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두했다가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어 이민단체들이 집단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민 세관 집행국이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6월 들어 급증한 가운데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은 70-80%에서 50%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 비율은 20%에서 지금은 44%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중점으로 체포했다가 이제는 범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불법 체류자일 경우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여 한 해 100만 명 이상 추방하면서 월스트 중 월스트, 즉 형사범죄 외국인부터 체포해 추방할 것으로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은 6월 들어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 숫자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그만큼 형사범죄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트럼프 2기 들어 6개월 동안 미국 내 단속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10만 2,731명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하루에 3,000명씩 체포하라는 불법 체류자 체포 쿼터를 설정한 직후부터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체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아이스는 불법 체류자들을 3만 1,724명을 체포해 전달에 2만 2,635명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6월 초에는 하루에 2,200명 체포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6월에 하루 평균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1,057명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00일 동안에 660명에서 급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6월 말 현재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은 31%, 계류 중인 사람들은 25%로 이를 합한 형사범죄자들은 전체에서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70% 내지 80%였던 지난달의 비율에서 50%대로 감소한 것입니다.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 비율은 지난 2월에는 81%를 기록했다가 3월에 78%, 4월에는 79%로 매우 높았으나 5월에는 71%로 줄고 6월에는 56%로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 비율은 20% 초반에서 지금은 44%까지 증가했습니다.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 비율은 지난 2월 23%, 3월 21%, 4월 22%로 낮은 수준이었다가 6월에는 44%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서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가 이제는 범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불법 체류자면 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이 정부 의료보험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게 돼 메디케이드를 불법 이용한 불법 체류자 등 무자격자들을 포착해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주들이 메디케이드 데이터들을 완전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민 세관 집행국은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오레곤, 뉴욕과 일리노이주 등 10여 개 주들에서 불법 체류자들 수십만 명이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시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를 사용해 불법 체류자들을 포착해내려는 아이스 이민단속국의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CMS,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아이스 이민단속국이 7,900만 명의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스 요원들은 앞으로 9월 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메디케이드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메디케이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할 수는 없으나 불법 체류자 등 무자격자가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번호, 인종과 현 주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중에 이름과 인종을 보고 불법 체류자들로 의심해 집중 추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불법 체류자로 무자격자인데도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사람들을 특정해 체포에 나서고 추방 절차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모든 연방 혜택을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차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아이스의 메디케이드 데이터 접근과 검색, 추적과 체포 작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으나 일부 주정부들이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저소득층 거주민들이면 누구나 신청을 받아 제공해 왔습니다.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메디케이드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주정부로 캘리포니아에서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해온 것으로 백악관에선 의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외에도 서부 워싱턴주, 오레건, 중부 미네소타 등에서 광범위하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일리노이에선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아동들에 대해선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민 가정의 아동들에게 메디케이드나 칩으로 불리는 아동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 지역은 14개 주로 성인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타곤은 로스앤젤레스에 주둔시켜온 국가방위군의 절반인 2,000명을 조기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60일간 배치 명령을 내렸으나 사태가 다소 진정된 반면 산불 대처가 시급해져 4,000명 가운데 절반인 2,000명을 한 달여 만에 철수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긴장 사태가 완전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방위군 병력의 절반을 조기에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타곤은 로스앤젤레스에 투입된 국가방위군 병력 4,000명 가운데 절반인 2,000명의 소집을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로스앤젤레스에는 주둔 병력이 국가방위군 2,000명과 현역 미 해병 700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6월 초부터 60일간 배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절반인 2,000명에 대해선 한 달여 만에 앞당겨 조기 철수시킨 것입니다. 펜타곤은 왜 조기 철수시켰는지, 나머지 병력들을 언제까지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스앤젤레스 현지 국가방위군 지휘관은 6월 말에 로스앤젤레스의 반이민 단속 시위가 수그러든 대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시즌을 맞고 있다며 방위군 병력 200명을 산불 대처로 재조정해 줄 것을 펜타곤에 건의했던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최근에도 농장에 대한 일터 단속 과정에서 농부 1명이 사망하고 메가더 공원 등지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등 긴장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방위군이 전격 투입됐을 때와 같은 대규모 격렬 시위나 경찰과의 충돌, 로봇택시 방화 등 심각한 혼란상은 눈에 띄게 수그러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방위군의 전격 투입으로 로스앤젤레스의 대혼란을 진정시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로스앤젤레스 시당국은 통행 금지를 일주일간 시행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카렌 베스 LA 시장은 캘리포니아 지역이 초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위기의 시즌을 맞고 있다면서 국가방위군 병력을 산불 대처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다시 매년 줄어들어 팬데믹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취업 이민이 8,400여 명으로 1,000여 명이 줄어들고 가족 이민은 5,000명 안팎으로 감소해 이를 합하면 14,000명 수준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서의 미국 이민 열기도 식어가고 있고 미국 정부의 영주권 발급도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서 수속한 시민권자의 직계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전체 숫자는 집계할 수 없으나 이들이 매년 3,500명 내지 4,000명이라는 점에서 2024년 한 해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14,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00명 이상 더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2024년 한 해 8,334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3년 9,570명에서 1,000명 이상 급감한 겁니다.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2024년 한 해 5,3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로서 한국서 수속해 승인받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1,322명인데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미국 수속자들은 매년 3,500명 내지 4,000명이라는 점에서 5,300명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 초청으로 수년을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 한 해 512명으로 전년에 490명과 비슷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3년 동안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을 보면 2022년 16,170명에서 2023년 15,770명으로 400명 줄어든 데 이어 2024년에도 잠정 14,268명으로 1,500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영주권 취득 한인들은 2022년 1,338명에서 2023년 9,570명, 2024년에는 8,434명으로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족영주권 취득 한인들은 2022년 5,791명에서 2023년 6,110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에는 다시 5,32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도 감소세를 면치 못한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파워가 신장되려면 한 해 2만 명씩 영주권을 취득하고 15,000명 이상 미국 시민권을 얻은 다음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근년 들어 후퇴 또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은 영주권 감소와는 달리 매년 크게 늘어 2024년 한 해 7만 5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비자 3개월과는 달리 6개월 체류할 수 있는 B1, B2 사업 방문 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유학 연수생들은 소폭 줄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민 비자 취득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한 해 미국의 비민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7만 4,8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도 7만 39명보다 4,789명, 6.8% 늘어난 겁니다. 한국인들의 비민 미국 비자 취득은 2022년 5만 9,563명에서 2023년에는 1만 476명, 17.6%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종류별 미국 비자 취득 한국인들을 보면 방문 또는 사업 비자인 B1, B2 비자 취득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B1, B2 비자 취득 한국인들은 2022년 5,700여 명에서 2023년에는 9,200명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15,500명으로 대폭 증가해 매년 5,000명씩이나 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F 유학생 비자는 3년 연속 소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F 유학생 비자 취득 한국인들은 2022년 2만 명을 넘었으나 2023년에는 18,000명에 못 미쳤고 2024년에는 16,000여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제2교환연수비자 취득 한국인들은 2022년 12,600명에서 2023년 13,600명으로 늘더니 2024년에는 다시 12,800명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 무역 또는 소액 투자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2년 연속 6,900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L 주재원 비자 이용자들도 2년 연속 6,600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등 H 취업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3년 연속 3,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O 특기자 비자 취득자들은 매년 1,400여 명, P 예체능 비자 취득자들은 매년 1,500명대를 보였습니다. R 종교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3년 연속 45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홈헬스케어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 체류자들과 임시 보호 신분자들 100만 명 이상에게
보호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하고 출국령을 내려 이들이 일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해 보도했습니다.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들을 돌봐야 하는 요양원, 간병인 등의 30% 이상이 외국인 인력들인데 이들이 대거 출국령을 받고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잠적하면서 농장과 식당, 호텔, 청소 등에서 인력난을 겪기 시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요양원과 간병인 등 홈케어 등에서도 인력난에 빠지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널싱홈 요양원에는 400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데 3명 중 1명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협회는 밝혔습니다. 홈 헬스케어 등 모든 노년층 케어 인력들을 종합하면 5명 중에 1명꼴인 20%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 이들 종사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시체류자, 임시보호신분자 프로그램을 잇따라 종료하면서 출국령을 내리고 있어 상당수 일터에 나오지 않는 사태를 빚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CHNV, 즉 쿠바, 하이티, 니카라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2만 명에게 일시 체류를 허용해온 패롤을 종료시키고 자진 출국하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TPS 임시보호신분으로 수십 년씩 거주해온 자연재해 이재민 수십만 명에 대해서도 출국령을 내렸는데 하이티 출신 50만 명,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 수년, 수십 년을 거주해왔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홈 헬스케어 간병 등에 많이 종사해왔는데 패롤이나 TPS 종료로 출국령을 받자 대거 일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업체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할 인력들을 찾을 수 없어 베이비부머 7,600만 명을 돌봐야 하는 미국의 시니어케어 업종이 곳곳에서 인력난 끝에 심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요양원, 홈 헬스케어 업종은 이미 팬데믹 시절 심각한 타격을 겪어 이제 막 회복세를 탔는데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련 협회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널싱홈, 홈 헬스케어 등의 업종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장기화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머들을 돌봐야 하는 요양원이나 홈 헬스케어 등의 종사자들이 2032년까지 82만 명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들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불법 체류자 체포와 패롤과 TPS 취소로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